네, 안녕하세요. 해설가입니다. 이틀 동안 못 뵀는데 좀 잘 지내셨어요? 못 뵈는 이틀 동안 이 포지션도 많이 좀 변화가 됐고요.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그 부분 좀 천천히 좀 자세하게 오늘은 좀 시황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그룹에서 이제 합병 내용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에서 종목들이 다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 그 합병에 대한 부분까지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은 이제 낙폭과대 쪽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들 설명하고 그렇게 오늘 내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선물 옵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어떤 부분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해서 요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해는 합니다. 제가 요날 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죠. 반등 구간이 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빠졌어요. 하루 더 빠졌고 전날에 이제 옵션 포지션 말씀드리면서 이제 2200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와가지고 이제 시황에서 좀 빗나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바로 악플이 달리더라고요. 요때도 관점을 말씀드리고 요때도 말씀을 드리고 이때도 이제 하방에 대한 현금 확보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때는 이제 댓글도 하나도 없다가 한 번 틀리니까 이제 몰려와서 이제 이런저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영상을 통해서 이제 뭐 유료 회원을 모집을 하고 뭐 이렇게 이윤을 창출했다면 그정 감안을 할 수 있습니다. 감안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시황을 말씀을 드리고 뭐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구간은 현금을 확보를 하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서 도움이 되시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저도 뭐 신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틀릴 수도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목요일에 장 마감 이제 시황이랑 어저께 영상을 안 올린 이유가 그 악플 단 사람들이 영상을 좀 보지 않았으면 해서 이제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앞으로 그런 악플들은 이제 대응하지 않고요. 그냥 바로 차단을 시키겠습니다. 차단시키고 그럴수록 이제 영상은 줄어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죄송하고요. 그만큼 좀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금요일 시장 마감은요. 코스피가 0.27% 상승, 코스닥이 0.16% 상승을 하면서 이제 마감을 해줬습니다. 좀 시작은 좀 상승을 좀 강하게 출발을 해줬는데 좀 지키지 못하고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죠. 뚜렷한 뭐 수급 주체가 없었습니다. 뚜렷하게 한쪽에서 강하게 매수를 해주면은 어느 정도 지키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목요일에 그 커뮤니티에 말씀드린 내용은 옵션에서 이제 외국인의 하방 포지션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요일 이제 마감 시점이 다가오면서 외국인들은 풋옵션의 그 하방 포지션을 좀 정리를 하고 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제 수급 동향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이제 한 9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코스닥 선물 콜옵션 주식 선물까지 매수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좀 수급이 좀 풀렸죠. 수급이 풀렸는데 옵션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이 좀 상승 쪽 잡았는데 아직도 이제 누적으로 보면은 좀 하방 포지션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아직 전부 이제 정리를 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선물 쪽에서 좀 의미 있는 게 나왔는데 이제 2,700억을 매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이 매도를 했는데 선물에는 이제 미결제라고 있습니다. 이제 미결제가 뭐냐면은 포지션을 이제 잡고 정리를 했나 정리를 했나 하지 않았나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미결제 볼 수 있는 차트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올랐죠. 23일인데 미결제가 이렇게 오르다가 금요일 오전까지 오른 다음에 장 마감하면서 이제 급격하게 좀 축소가 됐거든요. 선물 쪽에서 포지션을 좀 정리를 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외국인이 선물을 좀 사면서 정리가 된 거죠. 하방 쪽에 대한 미결제 약정을 좀 정리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누적을 보면은 외국인이 선물 13,100억. 인데 개인이 또 같이 하방을 잡았죠. 금일 포지션이 이제 개인이 하방으로 같이 잡는 모습이고, 뭐 기관은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하방 포지션이 정리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이게 빨간불로 돌아서지 않고 시장이 반등이 계속 나온다 하면 단기 매수 부분은 이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완벽하게 뭐 해외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목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수익 나는 쪽은요, 뭐 5% 정도? 뭐 이런 수익이 나면 좀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해서 계속 갖고 가면서 보는 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완벽하게 뭐 이제 상승이다. 이제 다시 전고점에 간다. 이러기에는 좀 일러요. 좀 이른 상태고 그런 신호가 아직 확실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분봉으로 60분봉으로 보면은 이 자리가 여기 전 저점을 이제 지지를 해준 자리죠. 전 저점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움직이는 자리고 여기 그러니까 갭이 있었어요. 여기 갭이 있죠. 이 갭 상승을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강력한 지지 자리였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지지를 해주는 거고 이제 새벽에 미국 시장도 좀 상승이 나왔고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월요일에 어느 정도 상승에 맞춰서 움직일 텐데 움직이다가 여기를 이탈하면요 좀 더 크게 하방에 열려 있겠죠.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아직은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기억만 하시고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게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죠. 지금 이렇게 추세가 가는 건데 상승 쪽으로 지금 이평선들이 움직이고 있죠. 근데 여기서 21선이 꺾이지 않고 여기서 이제 21선이 이 하락 구간에는 꺾이지 않고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1선이 이렇게 꺾이고 있어요. 여기서 좀 자세히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21선이 조금 꺾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살아나려면요 V자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V자로 좀 빠르게 올라와서 21선을 안착을 하고 위에서 이제 움직이면서 가야지 추세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 이평선은요 계속 저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살아나려면 V자로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점. 그게 아니고 뭐 반등이 나오고 또 미기적거리고 반등이 나오고 미기적거리고 하면은요 다시 하방이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틀을 잡고 시장에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21선을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하고 추세를 지켜줘야지 홀딩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서 계속 미기적거리고 여기를 다시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고 하면은 무조건적인 홀딩은 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옵션을 볼게요. 이제 금요일 포지션인데요. 금요일에는 일자입니다. 금요일 하루 동향인데 이제 기관이 향후 쪽으로 많이 잡았죠. 외국인은 뭐 이 근거리에는 없고요. 매수가 이제 멀리 여기도 매도를 쳐놓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혼조고요. 여기도 상승 쪽에서 매도를 쳐놓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혼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이 이쪽에 풋옵션을 많이 샀고요. 하방 쪽으로 좀 강하게 보는 거죠. 하방 쪽으로 좀 강하게 보는 거는 목요일도 그랬죠. 이제 한 번에 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풋옵션을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으면요 이게 좀 흔들어요. 시장을 흔들어서 포지션을 바꾸거나 좀 손절을 시키거나 그러는 좀 모습이 나옵니다. 금요일에도 이제 개인들 포지션이 풋옵션을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월요일은 반등 시도가 어느 정도 이제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적을 봐야 되는데요. 이제 누적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만기일 이후부터 이제 누적 포지션입니다. 내용이 좀 어렵진 않죠. 어려우면은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참고를 해서 다음 영상에서 좀 쉽게 설명을 해 드리거나 이제 댓글로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적을 보면은 외국인이
아직도 이 근거리 쪽에서 풋옵션을 정리하지 않고 갖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렇다고 옵션이나 선물이나 이렇게 기간이 있죠. 옵션은 이제 다음 달 둘째 주 목요일까지 만기일이 있고, 선물은 12월이 만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만 꼭 이렇게 빠지고 그렇진 않겠죠. 이제 여기 누적 포지션이기 때문에 만기일까지 천천히 가는 포지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이 뭐 반등 시도는 나오겠지만 이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상방 얘기를 말씀을 못 드려요. 지난번에는 이제 포지션 자체가 상승 쪽으로 많이 베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정 시도 매수 관점 어차피 상승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은 혼주 포지션이에요. 포지션이 상승 하방 쪽이 좀 강하죠. 하방 쪽이 좀 오히려 좀 강하고 나머지는 혼조로 포지션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여기서 상승보다는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와서 수익이 나면 좀 챙겨주시면서 다시 한번 현금을 가고, 또 확실할 때 또 베팅해도 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다시 한번 또 낙폭과대를 노리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게 안전하게 좀 자산 지키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이익이 나면 좀 빠르게 좀 챙겨주시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미결제가 줄면서 이 프로그램 쪽에서 베이시스가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이 베이시스가 뭐냐면 코스피 200이랑 선물 그 괴리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코스피 200이 이제 303.57이죠. 선물이 303.40입니다. 코스피 200이 조금 더 높은 거죠. 이게 선물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요. 코스피 200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럼 그거 괴리를 맞추기 위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높았죠. 베이시스가 코스피 200이 계속 높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왔고요. 이게 개선이 되면 더 좋죠. 이게 빨간불로 개선이 되면 더 좋다는 점. 이게 빨간불로 되면요, 상승 쪽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좀 탄탄하게 수급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는 아닌데요.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상승장과 하락장을 보는 관점이 있는데, 선물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요. 이건 그냥 큰 그림에서 그냥 각인만 하고 가면 됩니다. 이게 뭐 100% 맞는 건 아닌데 틀만 잡는 건데요. 이 내용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제 12월 만기일 이게 선물 가격인데요. 선물은 1년에 4번, 3개월에 한 번씩 만기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12월 달 만기 금액이 303이죠. 그건 이거 내년입니다. 2021년 3월. 300이죠. 차월물 가격이 더 쌉니다. 그러면은요, 큰 그림에서 지금 밑에를 보는 거예요. 시장이 상승할 때는 얘가 더 비싸거든요. 상승 구간에서는 이게 뭐 307, 뭐 이 정도, 305, 뭐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 뭐 메이저나 이런 세력들이 차월물, 근월물이 이번 달 물이고요. 차월물이 3월 물인데, 차월물을 더 좋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더 좋게 보고 있다면은 이제 차월물이 더 비싸야 될 텐데 더 싸다는 점. 이거는 이제 큰 틀에서 그냥 관점을 보는 지표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딱딱 맞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기간도 길고 바뀔 수도 있는데 큰 틀에서는 이렇게 또 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6월물도 봐도 되죠. 지금 근월물이 303이었는데 6월물은 이제 298입니다. 더 밑에 있죠. 아까 3월물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럼 나스닥 한번 볼게요. 나스닥이 좀 흐름이 괜찮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 단기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새벽에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나스닥 여기서 이제 강력하게 지지선을 만들어 줬거든요. 여기 이제 라인을 잡고 여기 라인이 생긴 거예요. 이제 기준점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 잡고 이제 보면 된다 정도. 나스닥도 뭐 한 21선까지 추가 상승은 열려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유가 동향이랑 같이 보면 되고, 나스닥이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뭐 월요일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이 좀 긍정적인 흐름과 지지선을 딱 만들어줬다는 거는 이제 중심축이 어느 정도 생겼거든요. 그렇게 이 선으로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용을 보면요. 신용이 꺾이기 시작을 했죠. 목요일에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신용이 많이 좀 털렸어요. 신용이 많이 좀 깎여서 긍정적으로 요거는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런 영향 뭐 베이시스 개선, 우리 개인적인 뭐 파생 쪽에서 수급도 좀 개선, 미국장 또 긍정적인 흐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에도 우리 시장 영향을 받아서 뭐 상승 시도 추가적으로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와중에 큰 그림에서는 아직 확실히 정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을 주면 뭐 50%씩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현금도 좀 챙겨 주시면서 그렇게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은 또 언제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구간은 그런 구간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또 낙폭과대도 노릴 수도 있고 요렇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은 접근하는 관점이지 이게 매수를 해서 쭉 끌고 간다 하기에는 아직 확실히 신호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챙겨주시면서 가는 관점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세요. 그렇게 보고 이제 공략할 수 있는 뭐 낙폭과대나 이런 쪽은 이제 내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이제 볼게요. 셀트리온이 외국인이 빠지는 구간에서 수급이 엄청 많이 들어오죠. 이게 JP모건에서 많이 삽니다, 지금. 이번 주 동향인데요. JP모건. 자기들이 매도 리포트를 내고 저가에서 주워 담고 있습니다. 진짜 나쁜 짓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많이 매수가 들어오고 수급 쪽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관점이 나오고 있고 이제 합병 내용 나오면서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상한가 갔죠. 시간의 상한가 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 7% 정도, 셀트리온도 한 4%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합병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어제 공시로 나온 내용인데요. 1단계가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이제 세제 혜택을 받고 이제 합병 통해서 공정거래 이슈 해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논란이 있죠. 셀트리온이 이제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홍보를 하고 이제 판매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뭐 공정위 거기서 걸린다 막 이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합병을 하면서 그런 거를 좀 해소를 시키고 한 회사에서 그거를 다 한다는 거죠. 한 회사니까 그러면 이제 걸릴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거래구조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및 투명성 제고. 이게 같은 내용이죠. 한 회사에서 지금 나눠서 하던 일을 한 회사로 통합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하면은 비용이 많이 줄죠. 비용도 줄고 앞서 말씀드린 뭐 그런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것도 없어지고 해서 지금 시장에선 이제 셀트리온이 지주회사로 가서 합병을 하는 거를 좀 긍정적인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 지배 구조고요. 그래서 장 마감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서 좀 시간에서 좀 상승을 하고 월요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셀트리온이 장 마감하고 좀 공시 내거나 하지 말고 장 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 중에 하면은 더 탄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꼭 이상하게 장 마감을 하고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의문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이 3그룹주가 호재로 받아들이고 시간에서 이제 매수세가 많이 몰렸죠. 그래서 월요일에도 추가적인 흐름, 장 상황에 맞춰서 좋은 흐름을 이제 보여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제일 강한 건 맞아요. 이게 제일 작죠. 시가총액을 보시면 3조 7천억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 되게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셀트리온 제약의 영향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락 구간에서 이제 영상 통해서 저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셀트리온 요날 저가에서 매수를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 매수죠. 이제 추가 매수 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상황을 좀 지켜보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제 추가 매수를 한 물량은요. 종목이 올라오면 그 물량은 다시 챙겨 주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목을 갖고 있다가 시장이 하락을 해서 손실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죠. 우리의 뭐 전략 영순위 자체가 분할 매수니까.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서 뭐 단가가 낮아졌어요. 다시 올라왔어요, 종목이. 추가 매수를 하고 이제 물을 탔던 그 수량은 꼭 다시 빼주셔야 되고 원래 수량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안 하고 계속 하면은 물량이 계속 많아지면 비중 조절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일은 종목들 말씀드리고 이제 낙폭과대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패턴 이런 걸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황 쪽에서 좀 어려웠던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은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푹 쉬시고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 내일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